여기 이 귀여운 소녀 사치코는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거대한 자신의 환영이 쳐다보는 바람에 자꾸만 부끄럽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치코의 오빠 하지메는 짝사랑했던 친구의 전학으로 그동안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片思いの女の子が転校してしまった。告白どころか一度も声を交わしたことさえなかったことを春の初めは後悔していた。そしてそんなことを今後悔してもどのみち自分には告白するような度胸なんてもともとなかったくせになどと自分で自分に批判を浴びせていることに対しても後悔していた。하지메와 사치코 남매의 엄마 요시코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 다시 애니메이터로 복귀하고자 가사와 병행하며 열심히 작화 작업 중입니다. 네. それいいかも。ちょっとその感情覚えててね。今デジカメ持ってくるからね。後で撮らせてよ。 시아버지인 아키라 또한 같은 업계 출신으로 며느리의 스승이자 모델을 자처하며 캐릭터 모션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관심이 다소 느슨해진 엄마 대신 사치코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현재 사치코의 가장 큰 고민인 이 거대한 환영이 사라져주길 바라지만 그럴수록 더 종종 나타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대한 나.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고민을 안고 있는 사치코는 거대한 나의 환영을 사라지게 할 방법을 고심할 때마다 며칠 전 외삼촌의 옛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年のやつらってあんまそういう呪いの森とか考えないのかな。どうかな。俺が小学校6年かな。どっかその辺の農家から逃げたのか知んないけど、鶏が結構いっぱいいてさ。でまあうちも貧乏だったから、卵拾いによく行ってたんだよ俺が。 그런데 참고 참았던 큰 볼일에 장소를 찾다가 こんなぐらいかな。卵があったんだよ。俺もなんかうんこしたかったし、もうここでしちゃえと思って。そうしたらあいつが現れたんだよ。あいつ？入れ墨だらけで 안녕하세요. 血流してる男。とにかく俺がさ何かやってりゃ来るんだよ。来るっていうかもういるんだよ。見てんの。ねえ、なんでその人血だらけで入れ墨なの？なんでだろうね。頭にうんこのっけですよ。うんこ？逆上がりの練習ずっとやっててさ、その日もだから逆上がりの練習やってるのじっと見てんだ。俺がひょいってできた時あったんだよ。そしたら消えたんだよ。彼女は彼女を見つめる大きな彼女を消すために一番いい方法は逆上がりができることなのだろうかと考えてしまう。 그런데 이 이야기엔 외삼촌이 모르는 또 다른 뒷배경이 존재합니다. ここ打ち抜かれてます。ちょうどこの瞬間小学校の校庭で綾の少年が逆上がりに成功した。そういえばさっちゃん今日学校休みだもん。休みじゃないよ。 사실 무엇에라도 매달리고 싶은 신정이지만 외삼촌과 나의 경우가 비슷한 케이스는 아닌 듯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가득한 사치코는 バカらし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놀이터에 쓸쓸히 자리 잡고 있는 철봉을 하염없이 바라보지만 선뜻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야노 삼촌 또한 무언가 결심한 듯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가는데요. 다리 한가운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서성이기만 하던 중 괜한 딴짓으로 긴장감을 풀어보려 하는 아야노. 설마 하고 던진 돌에 사람 잡을 뻔했으나 오히려 강하게 도발하는 상대. 덕분에 지금의 고민을 뒤로 미룬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하루. 二人で仲良くどこ行ってたの？なんであなたは三角定規なの？三角定規だから。 그렇게 또 평범하지만 각자의 애환이 담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지메에게 처음으로 러브레터가 배달되었습니다.
사실 친구들의 장난이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의 길을 가는 하지메. お前が一番悪いと思うよ。俺お前だろ。お前じゃん。お前のすねがキモいからだ。だってほら。でもさ俺一人だけバカみたいじゃん。ほんとさ怪我までしてそうってさ。でも別に俺は。 사실 첫사랑 실패에 상심이 컸던 하지메에겐 러브레터에 진위 여부를 떠나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お前さまた殴られてねえかこれ。骨は言ってないっすから。 怖えなほんとお前の彼女。 처음 보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에 두려움을 느낀 하지메였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강풍으로 온 숲이 흔들리던 어느 날 아야노 삼촌은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할 뿐이고 같은 시각 태풍처럼 등장한 전학생 아오이의 등장으로 첫눈에 반해버린 하지메는 여자에 대한 공포 따위는 잊고 다시 주체할 수 없는 설레임에 빠져듭니다. 鈴石葵です。はじめはまた恋をしてしまった。葵ちゃん、部活は決めたの？囲碁部。嘘でしょ。 아오이가 바둑을 좋아한다는 허리케인급 소식에 하지메는 자전거에 로켓을 단 것 마냥 집으로 날아가는데요. 원래는 역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를 하고 전철을 타야 하는데 그 먼 길을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집까지 날아온 하지메입니다. 元気だな。一曲どっか。歌ねえよ。すっげえ疲れた。 지쳤다는 말과는 달리 방방 날아갈 것만 같은 하지메의 세상은 やっぱ明日が心配だから自転車駅に戻してくれ。 온 우주를 품은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おせちゃんかよ。 自転車ちょっと。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우연히 만난 아빠는 굳이 이중 고생을 사서 하고 있냐고 추궁하거나 타박하지 않습니다. 험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빠의 마음과 신기한 것에 저절로 눈이 돌아가는 하지메. 時間うなってんのかこの野郎。本当の話な。本当だって。目の前で見てた。やばいねそれ。うわ怖え俺。なんかいきなり質問背筋どうしてきた俺。上がりすぎじゃないそれ。いいねいいよ久々に攻めてくるねはじめ君やる気出てきたんじゃないの頭悪いのに早くって真剣にやってんだ。 あすみません。 어제와는 조금은 다른 듯 그러나 큰 변화 없는 하루로 각자의 고민만 깊어지는 밤입니다. 그런데 꿈에서까지 거대한 나와 마주친 사치코는 이제는 진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외삼촌처럼 자신 또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만 거대한 사치코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그 외진 놀이터를 찾아가 철봉 넘기 도전을 시작합니다. 한편 누나 집에 잠시 머물던 아야노는 다리 하나를 건너지 못해 끊임없이 고민만 하다가 결국 전 여자친구인 아키라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元気あるなく。俺まあねまだミキサーやってるよ俺。俺ほらフライダウンとか全然気にしてないしさ。気にしてたよ。結婚おめでとう。本当に。うん。 지금까지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가 용기를 내고 가벼운 농담을 빙자한 솔직한 속내를 비추며 스스로 올감했던 마음의 짐을 해소해냅니다. ただいま。ほらやっぱ帰ってきたでしょ。よかった 철봉 넘기가 쉽지 않은 사치코와는 달리 마음이 한결 편해진 아야노는 강가로 내려와 봅니다. おかえり。お腹空いた。目を振ってる。どこ行ったの？ 걱정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넌지시 물어보는 엄마와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가 힘든 사치코. 밥을 잘 먹는 모습으로 별일 없겠다 싶은 가족입니다. すいません。そこで見られるとちょっと気が散るんですけど。 다리를 건너고 강가로 내려오니 또 다른 세계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복판의 또 다른 이 남자는 성공한 프로만화가이자 아버지의 동생 이키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형과는 달리 예술가 특유의 예민함과 과장된 자의식이 돋보이는 괴짜인데요. それ直接頼んだ方がいいんじゃないの？
なんだってにね CD 作ってほしいんだって CD? なんで漫画家が CD 出すんだよ 자신의 생일 기념 자작곡을 녹음하고 싶어하는 동생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 형. 何頼んでんだよお前はバカなんで漫画が CD 出しちゃいけないんだよいらないよ自分の記念だもん俺の誕生日プレゼントだって言ってんだろなんだよその誕生日ソングのミックスってお前知らねえよバカもううるせえ切るもうはい先生、私申請できますよ。デモテープぐらいのクオリティで良ければ作れますけど。本当？映画で転がってたらこんななんか見えてきたから何かなそんな感じほら指の打ち合わせ兄さんあれやっ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ね吸って吐いて 아버지 노부우는 최면 심리 치료사입니다. 심신이 피로한 가족들에게 행복한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いいところにやってきました 최면이 걸리는 사람도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기에 TV를 켰는데 갑자기 방송사고가 나고 맙니다. なんかまた新しい世界見たね私なんて動きのかっこいいのでこの辺から見るの立体的なバーってね分かるそれそうするとどうなるの？私はそれの一部となってそんなことはねもうどうでもよくなっちゃうなんで？その世界と同化するとねなんか楽になるのよ 아오이가 바둑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하지메는 바둑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 왔습니다. じゃあうち来てよ何組3組葵のクラスじゃんはいいいじゃん放課後来てよ 선배들에게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는 모양새로 그토록 원했던 아오이 주변부에 입성하게 된 하지메. これもんのポーズとかですねいやなかなかいいですよいや興味見ないですよねこういうの 그리고 엄마 요시코의 작업도 꽤나 진척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치코는 철봉 넘기 연습을 열심히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갑자기 놀이터 한쪽에서 흙더미가 꿈틀대며 무언가 솟아오릅니다. 크게 놀란 사치코는 두려움에 그대로 도망치고 마는데요. ちょっと見えるごめんどうしたチークジョールどうした何 그 시각 하지메는 집구석에서 쌓아왔던 바둑 실력을 뽐내며 선배들의 탄성과 아오이의 눈빛을 받아냅니다. 参りました強いなお前 그리고 함께 현장을 찾아 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하자 나타난 진흙인간은 며칠 전 역 앞에서 사내들에게 잡혀갔던 야스다였습니다. 使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いいです持っててくださいすまなかったね 자신이 시비를 걸었던 청년들에게 도움을 받고 고마움과 민망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오열합니다. それでどうしたの安田さん泣きながら走ってどっかに行った 보름달만큼 한가득 행복해진 하지메와 보름달만큼 더 비대해진 거대한 사치코. バカなんだ本当にこれもう一回聞きますもういいよ寝といてはいあるちゃんこれ何これうちのバカなめちゃ作ったやつなんだよね 결국 데모 테이프까지 만들어 온 정성에 못 이겨 녹음을 결정한 아야노. タイトル何にしておきますタイトル山よ何それややや山山山ややや山山山ややや山山山山山よ山よ山よ山よ山は生きている山よ山よ山よ山よ山は生きている山よ山よ山よ山よ山は生きている山よ山よ山よ山よ山は生きている山は生きている山は生きているこんな歌まともに聞いてたらお前頭がけちゃうよなつうか知らない世界の本物の変態みたいですね親父は自分の部屋で何かやってる弟の歌がどうのこうのって終わったの
綾乃が CD 送ってきたんだけど聞く？おまけビデオもついてきたんだけど。どうなのそれいいの？私ねちょっと頭痛くなっちゃって。 그런데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비가 쏟아지던 날, 우산이 없는 사치코를 위해 엄마와 할아버지가 함께 길을 나서는데何? 무슨 마음인지 자꾸만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하지메에겐 절호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春馬くん、一曲歌おうよ。少しでいい？俺さ、こうやって葵と一曲打つの夢だったんだよね。ふっしゃ。じゃあ毎日歌おうよ。そうだね。 그리고 마치 영화 같은 순간이 하지메에게도 일어납니다. ありがとう。ふっしゃ。 비를 쫄딱 맞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이 비를 다 합쳐도 모자란 하지메입니다. はじめなんかいいことあったのか？いつからそこにいた？秘密だよ。 그리고 엄마 요시코에게도 역사적인 재기의 순간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업 결과물을 동료들에게 발표하는 날입니다. 거친 펜션이 살아있는 듯한 작화는 아버지의 다소 과해 보였던 액션을 압도적인 입체감으로 녹여내며 시각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조용한 엄마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액션 본능이 살아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素晴らしい。やっぱりよしこさんの動き最高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書くのっていいよね、やっぱり。 그럭저럭 모두에게 평화롭던 어느 날, 늘 엉뚱하고 에너지 넘치던 할아버지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개구쟁이처럼 늘 옆에 존재할 것만 같았던 할아버지의 부재는 남은 가족들에게 공허함을 안겨주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녹차를 마시고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공간에 들어가 봅니다. 요시코. 그동안 할아버지가 틈틈이 그려온 플립북을 발견한 가족. 何これ？こんなことやってたの？歩いてる歩いてる。 갑자기 비가 내렸던 며칠 전 요시코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お父さんだよね。ノブオ。なんだよ。おお。拾った。覚えてる？いやはじめだろこれ。お父さんの子供の時じゃないの？あ、それがはじめか。これ僕だ。間違いなくはじめだな。立子。で、逆上がり。ああ。なんで俺子供なんだろうな。 각자 자신의 모습이 담긴 플립북을 하염없이 넘겨보며 그동안 할아버지가 조용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응원해 왔음을 느낍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다시 철봉 넘기에 도전하는 사치코는 마침내 성공하고 맙니다. 그 순간 지긋지긋했던 거대 사치코가 사라지면서 거대한 해바라기가 피어나 사치코를 삼키고 마을을 삼키고 지구를 삼키는 것도 모자라 우주까지 삼켜버리며 폭발하듯 터져버립니다. 모든 속박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진 사치코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올곧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お前ちょっと一服しろ。あ、はい。 강렬하게 불타는 듯한 비현실적인 노을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치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이자 할아버지 삶에 대한 화려한 배웅으로 느껴지는 붉은 온기는 죽음 이후에도 삶은 지속되며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풍경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문다는 응원의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인생의 맛은 녹차의 맛처럼 평범하고 조용한 순간에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녹차의 맛은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평범한 일상 속에 판타지적인 환영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작품입니다.
에반게리온 감독으로 유명한 안도 히데아키가 엄마의 동료로 출연하여 놀라움과 반가움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엄마의 작품으로 등장한 애니메이션이 안도 히데아키의 작품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애니메이션 시퀀스는 녹차의 맛을 연출한 이시 카츠히토 감독의 작품입니다. 여담으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이시 카츠히토 감독의 데뷔작을 보고 열광적인 팬이 되어 킬빌 중간에 삽입된 오랜 이시의 과거 애니메이션 파트를 맡겼을 정도인데 이미 일본 영화계에서는 독보적인 개성과 비주얼 감각을 가진 비주얼리스트이자 천재 괴짜로 불리는 감독입니다. 카츠히토 감독의 키치한 감각이 묻어나는 영화 속 환영들은 단순히 미스테리한 현상이 아니라 각 캐릭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민, 욕망 혹은 성장통을 시각화한 장치입니다. 내면을 시각화하며 인물들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을 대사가 아닌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 이 영화는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내밀하게 살펴봅니다. 어린아이에서 소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비대해진 자의식 혹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를 상징하는 거대 사치코는 자아가 확장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불안감입니다. 철봉 넘기를 성공하면 이 거대한 내가 사라질 것이라 믿고 폐허가 된 놀이터에서 매일 철봉 넘기 연습을 했던 사치코가 마침내 성공했을 때 나타난 초현실적인 장면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정체 모를 불안과 부끄러움이 하나의 의식처럼 폭발하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자신으로 성장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메의 머리에서 증기를 내뿜는 기차가 나오는 장면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첫사랑의 실패에 머리가 터질 듯이 복잡하고 뜨거운 사춘기 소년의 아픔을 상징합니다. 片思いの彼女が去ってから約1ヶ月、春の初めは女性不信になりそうだった。 단편적인 경험들로 이루어진 성적 호기심은 때론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다시 찾아온 하지메의 짝사랑은 이전의 실패를 걸음삼아 커다란 용기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엄마 요시코는 얼핏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족들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숨기고 있는 은둔고수 같은 캐릭터입니다. 가족들이 각자의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스탠드불을 켜고 복귀작을 준비합니다. 주부로서의 일상과 예술가로서의 자아가 공존하는 모습은 겉보기에 심심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얼마나 치열하고 아름다운 꿈이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はるちゃんってさ、なんでミキサーになろうと思ったの？まあ、なんでミキサーになんねんのって感じかな。俺的には二人になってない。なってる。 도쿄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아야노는 바쁜 도시 생활과 인간관계, 일에 지쳐 잠시 누나네 집으로 내려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逆になんか結婚式の二次会とかクラス会とかなんか気にしたらあれかなと思ってそんなに気にしないよね。 고향에 머무는 동안 옛 연인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과거의 미련을 담담하게 정리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야노는 가족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이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방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성장 캐릭터입니다. 兄さん、俺今日最後じゃないですか。あれやっ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ね。うん、いいよ。あれこの光っているところを復活おめでとう。よかったじゃない。応援するよ。 최면술사인 아빠 노부오는 이 자유로운 영혼들 사이에서 가장의 무게를 느끼며 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初めだろこれ。お父さんの子供の時じゃないの？なんで俺子供なんだろうな。 그런데 할아버지의 플립북에서 유일하게 어린 시절이 담긴 이유는 어른의 삶으로 넘어간 듯한 아들에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토닥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先生の天使はね、電話でした。
전직 애니메이터인 할아버지는 순수한 동심과 창작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며 현실적인 고민에 갇혀있는 가족들 중 유일하게 현실을 초월하는 상상력을 표현하며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영화의 마스코트이자 영화가 가진 독특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캐릭터입니다. 相撲選手おじいちゃん休みの日ぐらいほっといてあげて。イカ大好き 나이든 소년이자 자유로운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그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의 리듬감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こうよりこれもありだけど、 가족에게 남긴 그의 플립북은 작은 고민에 갇히지 말고 넓게 보면서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마지막 윙크이자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낮잠을 자듯 아주 평온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강렬하면서도 온화하게 마을을 감싼 붉은 노을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소멸이 아닌 더 큰 우주에 녹아드는 과정이자 열정적이었던 그의 인생에 바치는 커튼콜과 같은 피날레를 상징합니다. 가족이라도 서로의 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시시때때로 텐마루에 모여 따뜻한 녹차를 음미하는 순간만큼은 각자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가벼워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사실은 가장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잔잔하지만 기발하게 풀어내며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영화 녹차의 맛이었습니다.